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젤레스 존제로 1.3 버전 공개방송 때 등장한 신캐릭터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반 픽업에 나올 치키시로 야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치키시로 야나기는 대공동 6과 소속이고요, S랭크 전기 속성 이상 딜러입니다. 일단 스킬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기반 공격, 그녀의 키만큼이나 긴 치도록 전투 중 다양한 스킬로 적에게 맞설 수 있어요. 특수 스킬을 시전하면 야나기는 공격과 특수 동시에 스킬이 자세를 바꾸죠. 기술을 쓰면서 자신의 포지션을 바꿉니다. 이거에 따라 모션이 변하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버프는 자세를 바꾼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고요. 즉, 자세 교체의 리듬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야나기가 계속 두 종류의 자세 버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쉽게 말하면 전투 스킬을 계속 쓰면서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딜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강화 특수 스킬을 시전하면 치키시로 야나기는 3란 환상 상태에 진입해 자세를 교체하고 힘을 축적해 전방을 향해 빠른 속도로 찌르기 공격과 낙하 공격으로 전기 속성 피해를 주죠. 자세만 바꾸는 거에서 좀 더 강한 공격을 하면서 자세를 바꾼다, 그 차이예요. 만약 이때 적이 이상 상태에 빠져 있다면 기존의 이상 상태를 제거하지 않은 채 추가로 특수한 혼돈 효과를 발동시키고 자신에게 버프를 부여해요. 이게 야나기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상인데 어떤 이상이냐, 혼돈 메인 딜을 하는 이상 딜러입니다. 일반적인 혼돈 딜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혼돈 딜은 기존에 이 상태 이상에 걸려있는 적이 다른 상태 이상에 걸렸을 경우 그 현재까지 있었던 상태 이상을 제거하고 그 합계만큼의 혼돈 데미지를 강력하게 한 방 먹이는 그런 메커니즘이었는데, 야나기는 혼돈 피해를 입히면서도 그 기존에 있었던 디버프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디버프만 존재한다면 야나기는 몇 번이고 혼돈 상태 이상을 걸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자기에게 버프까지 걸어요. 이 이상 딜러들의 메인들이 혼돈인데 이 혼돈 메커니즘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전에서 파티원이 적에게 이상 파티원은 이제 온필드를 하는 야나기에 맞게 필드에 남아있지 않는 어닉스를 같이 파티로 쓰고 효과를 줄 수 있네요. 있어요. 궁극기를 사용하면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다르게 날카로운 검을 뽑아 매섭게 휘두르죠. 진지하게 싸우는 야나기라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네요. 다음 픽업 캐릭터 보여드릴게요. 다음 픽업은 이제 우리가 이번 버전에서 스토리로 많이 먹었던 칼리도의 자손 소속 라이터입니다. 자, 칼리도의 자손 소속이고요, S랭크 불속성의 격파 캐릭터입니다. 근데 메커니즘이 좀 신기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라이터 씨는 주먹을 휘둘러 적을 정면으로 상대해요. 그리고 사기가 한계치에 도달하면 5번째 일반 공격으로 강화 상태에 진입하고 사기를 지속적으로 소모해 충격력을 높여 빠르게 적을 그로기 상태로 만들죠. 일단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보시죠. 원래 기존 5탄을 보여드릴게요. 적을 정면으로 상대해. 이게 기존 5타. 한계치에 도달하면 일반 공격으로 기존 강화 5타가 상태에 진입하고 모션은 똑같은데 더 강해지죠. 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된다. 이건 좀 아쉽긴 해요. 격파 캐릭터들은 온필드인 경우가 많아요. 격파 캐릭터가 적을 격파하면 이제 강공 캐릭터로 체인지를 해서 강공이 딜을 넣는 메커니즘인데, 물론 이제 타격해도 차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만약 시간만으로 찬다 그러면 좀 아쉽 면이 있습니다. 적의 얼음 속성 및 불 속성 저항을 감소시키고 적의 그로기 지속 시간을 연장시켜요. 그로기 지속시간 증가. 우리 청이 같은 경우에는 그로기 개수를 미친듯이 증가시켰다면은 이 라이터는 그로기 지속시간을 늘리는데 특화되어 있다. 청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캐릭터들이 공유적으로 쓸 수 있었던 캐릭터라면은 이 라이터는 불과 얼음의 캐릭터에 맞춰져 있는 격파 캐릭터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엘렌이 현재까지 쓸 수 있었던 격파 캐릭터가 대형밖에 없었잖아요. 간접적으로나마 엘렌이 상향을 먹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S랭크짜리 불 얼음 강공이라고 해봤자 엘렌이 있다고 쳐도 불강공은 11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둘만의 특혜를 준다 라고 하면은 좀 의미시장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얼음과 불강공 캐릭터가 나올 거라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야비가 나올 거라는 빌드업입니다. 왜냐면 미야비도 결국에는 라이터를 격파 캐릭터로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판만 석성을 섞어 쓰고 웬만한 경우에는 단일 속성팟을 많이 추리려고 해요.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불뿐만 아니라 얼음도 같이 맞춰준다는 점에서는 꽤 괜찮다고 봅니다. 이번에 나왔던 이상마스터리 디스크가 불이랑 전기를 같이 지원해줬잖아요. 이번 디스크가 아마 라이터가 나온 이후에는 불과 얼음을 지원해주는 디스크, 똑같은 섞여있는 디스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공 혹은 같은 진영의 파티원과 함께 전투할 때 라이터의 공격이 명중하면 파티원의 얼음 속성과 불 속성 피해가 증가해요.
보시면은 진영 버프도 또 있습니다. 포지션 버프도 꽤 쉽죠. 강공 캐릭터가 있을 경우입니다. 강공 캐릭터나 같은 진영인데 이것 때문에 라이터 폭이 좀 넓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전에서 동료가 적과 정면으로 맞서면 라이터는 지속적으로 사기를 회복하죠. 준비가 끝나면 라이터는 빠른 지원으로 전장에 출전해 동료를 대신해 싸울 수 있어요. 패시브가 아군이 공격해도 찬다는 거 온필드로만 싸웠는데 이 라이터는 온필드 캐릭터가 아닙니다. 치고 빠지기를 하는 뭔가 격투스러운 그런 모션이 많이 담겨 있어요. 궁극기를 사용하면 궁극기는 라이터가 기상을 내려 주먹을 찍으면서 휘둘러 진을 범위에 때려치고 피해를 줍니다. 범위 내에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그러기 수치를 축적시켜요. 화염에 쌓인 두 주먹과 맹렬한 그럼 이제 픽업 예약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번에 나오는 야나기랑 라이터는 상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나기는 이상 딜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판을 맞춘 사람들이 뽑기 좋고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격파 캐릭터입니다. 즉 강공 메인인 캐릭터들이 많이 쓰기 좋은 조합이죠. 야나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이상 딜러 대인도 혹은 이번에 나왔던 버니스가 있었다고 치면은 야나기를 뽑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버니스를 뽑았다? 그럼 거의 100% 야나기를 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인도는 온필드 캐릭터거든요. 제인도도 결국에 온필드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인도랑 야나기를 같이 쓰는 것보다 버니스와 야나기를 같이 쓰는 편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상 딜러가 있다. 그리고 혹은 이제 약해팟. 이상팟은 현재까지 다 약해팟으로 구성이 되죠. 역계팟을 맞추고 싶다 싶으시면 야나기를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라이터는 좀 상성을 탑니다. 두 가지 조건이 찹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강공팟을 차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과 얼음인 파티를 짜고 싶으면 라이터를 뽑으셔야 됩니다. 만약 강공인데도 에테르인 주연팟을 짜고 싶다 싶으면 라이터를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물리, 불, 전기는 이상 딜러가 현재 지배적이고요. 얼음과 에테르, 그리고 서브적으로는 불까지는 강공 딜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엘렌, 미야비, 혹은 11호를 지원해주고 싶다고 싶으면 라이터로 뽑으시는 게 맞지만 그에 비하면은 야나기 같은 경우에는 물리 같은 경우에도 설사 제인이 없다고 쳐도 바이퍼는 있거든요. 바이퍼도 지금 현재 재평가 받고 있죠. 엄청나게 좋은 에이스입니다. 탈 A급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럼 픽업 가차 계획은 야나기가 무조건 우선순위가 더 높다. 개인도 같이 얼음이나 불 혹은 이제 나중에 나올 미야비를 위해서라도 미리 뽑아주고 싶다 싶으시면은 라이터를 뽑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